슈퍼데이 하이퍼스케일 AI 기술까지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생성 AI 케이크를 구현 정부 산하경 협력과 관련한 것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볼까 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실 송승영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면서 패널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AI의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들여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김동정. 산업기술 평가관리원의 김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요. 산업부의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직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R&D를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조 산업의 서비스화, 최근에 이제 초보대 AI도 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조 산업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와 서비스의 융합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비즈 모델들을 발표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제 과제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년에 30억 정도 규모고요. 매년 한 20에서 30개 정도 과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들 잘 들었는데요. 초보대 AI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저희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 아주 초창기에는 대화가 이제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학습하는 형태로 되었다면 그 뒤에 이제 책이나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계속 진화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초보대 AI가 다시 한번 대화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결국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 좋은 기술들하고 연결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결국 사람 중심의 기술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가지고 심리와 기술의 만남 이런 마인드테크라는 것들을 이름을 한 지어가지고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석 심사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준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카이스트의 100% 자회사로 그 카이스트 기술팀들을 많이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좀 앞단에서 시리즈 A 이전의 회사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LLM이 많이 화두인데 저희들은 생성 AI 모델들을 좀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그 투자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섹터다 보니까 오늘 이제 관심 있어서 좀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발표자분들 그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저도 좀 관련 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들어보고 글로벌 좀 투자 동향이나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그 크게 좀 세 가지 섹터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LLM을 운영하는 운영사 입장이 있을 것 같고 관련된 이제 그 하드웨어, 핀이라던가 NPU를 비롯한 반도체, 엣지 컴퓨팅 이런 인프라 쪽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모델들을 활용해서 그 버티컬 산업들에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결론적으로 자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투자가 진행된 곳은 그 인프라 쪽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봐도 그 삼파노바라든가 그래프코 이런 데서 이제 조단위 투자를 많이 진행이 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두 개, 세 개 회사들이 양분하거나 3파전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향후 이제 이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할 여지는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개인적인 분위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그 LLM 모델들을 활용해서 그 각 산업에서 이것을 그 파인 튜닝이라고 미세 보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고객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유의미하게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LLM 모델 자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좀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픈 AI도 뭐 100%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뭐 하루에 뭐 40억, 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연간에 이제 사용되는 비용이 조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모델을 뭔가 만들기가 쉽지 않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현황을 좀 보면은 대기업에서 많이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고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각각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 주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유치원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김병관 되게 손세경 교수님 인연으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오늘 저는 사실 굉장히 피상적으로 AI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교수님들도 일부 하시는 분들도 벤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분야에 있는 그 생태계에 있어서 그 각 생태계 단위마다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를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새롭게 전환하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시점인데, 이게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잘 안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이런 모델들이 잘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법제도적으로 좀 제가 변호사로서 어떻게 공공 서비스로 그런 갈등들을 잘 완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임을 몇 분들하고 그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느낌이 1월 초였습니다. 거대 생성 AI가 생각보다 큰 흐름을 만들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우리 한국 차원에서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2개월 만에, 그때만 해도 3월이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일이 있었고, 이제 다 아시는 얘기처럼 이 변화를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알파고 쇼크 이상이다. 2016년에 3월에 났다면 AI 등장이었다면 AI 본격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게임 체인저가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어요. 게임 체인저, 블록체인이나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메타버스도 그런 후보였지만 결국은 AI로 지금 다 스마트폰이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또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을 그 인류 아니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템플이라기에 종의 대진화 그 표현하기까지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게 매주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발원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입니다. 보통 빅테크 기업은 비밀리에 1년, 2년을 준비해서 한 번씩 1년에 애니얼 행사에 어나운스를 하는데 왜 이런 공격적인 어나운스를 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하고 오픈 AI가 MS랑 손을 잡고 MS는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거기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대 자본이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이 큰 변화에 끼지 못하거나 기존 고객을 놓치면 가장 큰 거는 이제 광고 시장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검색하면 노출하면서 광고를 우리가 보게 되고 머물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 특히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앞다퉈서 하고 있고 거기에 API라는 것을 공개까지 오픈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거대 기업들이 결국에는 MS 사례처럼 스타트업과 손잡으면서 이 시장을 열었다는 거죠. 오픈 AI는. 오픈 AI가 창립된 지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시사점이 뭐냐면 마음대로 해봐. 진짜 인공지능을 정말 선하게 한번 만들어봐. 이것 때문에 구글이 그 강력한 AI의 거성인 구글이 이렇게 힘들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되게 많은 우리한테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면 이 거대한 생태계의 힘을 갖고 있는 말씀드린 김정 대표님께서 또 발표도 해주셨는데 또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또 운영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투자를 조 단위, 10조 단위 이상 자본들이
맞물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핵심 요소들을 보면 반도체 기술, AI 기술, 그리고 응용으로 보면 앞으로는 로봇이 모빌리티가 가장 큰 수요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같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한국입니다. 한국의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없는 게 뭐냐면 생태계가 약합니다. 생태계. 특정 대기업 위주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글로벌 기업들은 그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스타트업과 얼라이언스를 균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기회를 얻었는데 노키아의 몰라처럼 현재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자체 내에서 소화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스타트업들이 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작지만 판교 미래 포럼이라는 건 판과 교,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미래를 도모하자는 그런 모임이고요. 이런 자리에 스타트업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이 거대한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오늘 좋은 발제자들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내용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려봤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거대 생성 AI가 등장을 했는데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또는 교육 쪽에 어떤 활용과 기회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 중에 답변해 주실 분. 예,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교육이란 큰 담론에서 이 인공지능을 풀어보고자 하는 숙제는 정말 큰 다양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교육에 가다 보면은 공정성, 편향성 이런 이슈가 늘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어제도 MIT 테크놀로지에 나온 게 그 챗GPT, 지금 GPT-4에다가 CEO 또는 디렉터 이런 키워드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요. 백인 넥타이를 멋지게 차려입은 남성이 나옵니다. 흑인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서 저희가 어프로치하는 방향은 정말 그 학생 개개인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만들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 by AI 또는 AI over AI 이런 큰 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정교하게 그 학습 데이터도 큐레이션하고 인공지능 인퍼런스도 큐레이션해야 되는 이런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게 저희의 큰 생각입니다. 예, 또 저기 김주영 대표님하고 김태우 실장님이 같이 제가 제 질문은 아니고요. 국가의 고민이자 국가의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난화를 겪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1.5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 속도로 2050년이 위험스럽다. 2050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우리가 덜 써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만큼 에너지를 많이 정재훈 대표님께서 아까 쿨링 시스템이라는 얘기했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정말 훌륭한 성능을 갖고 있고 학습에 특히 탁월한 경쟁자가 없는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해요. 세계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경량화 그리고 이 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잘 돌릴 수 있는 새로운 프로세서 등이 좀 필요한데 반도체하고 경량화에 대해서 두 분이 돌아가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량화나 아니면 효율적으로도 표준 인프라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준으로 대기업에서 AI를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봐도 월간 사용되는 코스트가 10억에 달하는 굉장히 우스운 일이라고도 많이 하세요. 클라우드 코스트로만 가도 그렇고 만약 저희가 자체적인 서버 센터를 꾸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전력량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 목적으로도 어떤 인프라스 목적으로도 경량화된 알고리즘도 필요하고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그 경량화를 어떻게 이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점점 좋은 솔루션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중요한 거는 이런 학계에서나 이런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때 그걸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움직임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이에 갭을 메꾸는 일도 저희가 하는 일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GPU 솔루션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하드웨어 기술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거대 모델에 특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 모델 자체가
굉장히 메모리 쪽을 많이 쓰고 메모리에 성능이 제한된 모델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메모리 쪽에 강점이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LLM 생성에 특화된 프로세서 기술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태호 CTO님께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저희가 기술 우위를 굉장히 선점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거를 혼자서 할 수는 없고요. 경영하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게 통합된 플랫폼과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와 그런 것이 아직 다 세계적으로도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저희가 오늘 모임을 중심으로 갖춰 나간다면 굉장히 글로벌 좋은 사례를 발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타트업 한 개인의 꿈이 인류를 바꾸는 변화를 이끄는 그 사례를 많이 보는데 그런 능력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정재영 대표님 지금 온라인에 네. 계신데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인프라를 통해서 현재는 그 버전 바로 이제 생성 AI가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그 전의 버전으로 투자를 해서 광주 인공지능 집중 단지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도 국가 단위의 그런 구축한 사례인데 이런 좋은 스타트업들과 새로운 솔루션들이 국가 단위에서 인프라에 투자가 돼서 가능성도 높이고 부족한 것들 조기에 찾아내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정 대표님 말씀 중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누가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누가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인프라 활용에 관련돼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그런 좋은 말씀 있으실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답이 생각나는 게 없네요. 일단 없는 거 왜? 근데 한 가지는 에너지 세이빙이 됐던 뭐가 됐던 컴퓨테이션 하는 사람들은 늘 고민해왔던 이슈다. 초거대 모델 LLM이 아니어도 늘 고민해왔던 이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는 LLM이 좀 더 포커스가 생성 AI 관련된 게 포커스니까 결국은 아까 김주영 교수님도 잠깐 말했지만 칩도 엔비디아 칩도 모델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서버 구성이나 네트워킹도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한 반면에 인더스트리 와이드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정말 이 거대한 산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택들이 나왔나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고민하는지 되게 말씀드린다는 게 반대면은 되게 좋은 기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학교든 산업이든 이런 생태계에서 뭉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얼른 집어서 풀스택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문제를 짚고 빨리 나가는 것, 그 다음에 한국에서만 하지 말고 또 우리 송 교수님 발도 넓으시니까 좀 인터내셔널한 이런 모임으로 키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성 AI에 한계 있는 지점이 많이 있어요. 생성 AI는 말 그대로 복제품이거든요. 복제 앵무새입니다. 그냥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조합을 확률적으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그래서 초기 검색학을 활용할 때는 생성 AI로 만든 데이터가 좋지만 그걸 통해서 모순에 빠져 있는 게 생성하는 시장을 좀 죽이고 있어요. 나중에 복제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정말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런 올드한 정보 외에는 좀 못 얻게 되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에 관련된. 그래서 이런 생성 AI가 만들어내는 이런 제너럴한 것과 개인이 갖고 있는 것, 또 개인의 맞춤학 개인화가 되게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을 이건 이제 김정욱 대표님하고 아까 다 말씀들 계셨는데 생성 AI와 플러스 도메인 난리지를 적절히 캡을 씌워서 강학습을 시켜서 쓰는 연구와 그런 응용이 매우 유망하고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쪽에 관련돼서 고민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계신 아까 발제하셨던 마이클 신영미 대표님께 관련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모델, 그러니까 거대 모델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작은 벤처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거대 모델은 동료 모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각각의 도메인의 레니지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저는 사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심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영역은 말씀하신 사회심리학이라든지 인지심리학 부분도 같이 수반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화라는 게 사실 정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기존의 교육 방식의 규칙 방식의 첫곳이 일종의 말로 하는 검색이었다면 대화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메인 지식 플러스 감성 데이터, 감정의 데이터 그리고 개인의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공감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식 데이터베이스랑 같이 병행이 되었을 때 새로운 문제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체감하시겠지만 한과 다르게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기술하고 사람이 학습하는 속도는 결국 계속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온전히 사람이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좋은 인터페이스, 직관적 그리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잘 구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뜻깊은 여러 시사성 있는 정보와 그리고 여러 의미가 남다른 그냥 발표가 아니라 발표한 기업들 간에 또는 각 도메인 또는 역할 간에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까지 같이 고민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현장에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에 참석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